자, 해킹 사건 사고를 빠르게 훑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긴급이에요. 긴급. 삼성폰 쓰고 계시는 분 손. 삼성폰 제로클릭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다. 제로클릭은 뭐냐?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로 공격자가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상호작용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격 시나리오가 이래요. 공격자가 조작된 오디오 메시지를 구글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들의 기기가 RCS를 활성화한 상태면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원격 코드가 실행이 된다. 자, 이 RCS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삼성이 지난 12월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패치를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RCS 기능을 내가 안 쓴다. 그러면 비활성화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요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뭐 취준생 분들도 계실 거고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자, 이 메일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엄청난 보안 회사에서 저를 개발자, 주니어 디벨로퍼로 뽑고 싶대요. 자, 면접 보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아, 역시 대기업은 달라. 이 프로그램 켜가지고 면접 보고 해외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은 눈치채셨죠?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많았던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 우리 취준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이력서를 여러 곳 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 곳을 내면은 답장이 와요, 안 와요? 현실적으로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메일이 왔어. 면접을 보재. 삼성이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화상회의를 하자네. 아래 프로그램을 받으래. 안 받을 거예요?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당하기가 쉽죠. 취준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피싱에 좀 안 당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오히려 또 당합니다. 왜냐? 직장인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직 제한이 온다? 고려를 해봐. 한번 면접이나 볼까? 그러다 보니까 당할 수도 있고 특히나 IT 개발자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IT 개발자들은 노트북으로 만약에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가져갈 수 있거나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해커들은 채용 담당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파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기 전에는 백신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물론 그 백신이 탐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피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노말팅님, 이런 피싱 당하겠습니까? 저는 피싱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티넷에 시소가 직접 발견한 피싱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상한 메일을 받았대요. 메일이 왔어. 페이팔에서 갑자기. 이게 피싱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어니까 피싱 확정.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피싱 메일을 보낸 주소, 도메인을 확인해 본다.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service@paypal.com. 정확하네요. 그쵸? 페이팔이 직접 보낸 거 맞아. 두 번째, 메일에 포함된 링크의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버튼이 있잖아요. 요 버튼을 마우스 위에 올려두고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봐. 피싱 링크의 주소가 www.paypal.com 맞는데요? 그럼 이거는 피싱 아니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페이나우를 클릭하면 요런 페이지가 뜹니다. 갑자기 로그인 페이지가 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 계정이 공격자에게 넘어갑니다. https고 paypal.com 주소예요. 로그인만 하면 그 공격자 계정이 넘어가요. 잘 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지금 네가 로그인을 하는 계정이 요 이메일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요 이메일은요, 이 피해자의 메일이 아닙니다. 공격자의 메일이었어요. 그럼 페이팔에 들어있던 돈도 빼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페이팔이 지금 해커한테 보낸 메일이 왜 지금 뜬금없이 피해자의 메일함에 들어있을까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공격자는요, 해커는 MS365 계정을 만들어요. 무료 3개월 이용 가능한데 그걸 만든 다음에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이라는 걸 생성해. 여기 보면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MS365에는 정말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내 메일함에 그룹을 만들어 이렇게 그룹으로 등록을 내가 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쪽으로 오는 메일이 얘네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 거 있죠. 회사 내에서 다른 조직원들한테 메일을 한 번에 보내게 만드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페이팔에 요 기능을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메일을 적어. 그리고 보내기를 하면 페이팔이 요 메일 주소로 돈 요청 메일을 보내겠죠? 그 요청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 메일 주소에 자동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쭉쭉쭉쭉.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멤버들은 나한테 온 거라고 착각을 하죠. 로그인을 해. 그러면 그 계정이 털리는 좀 충격적인 기법입니다. 나는 피싱 확인하는 기법이 있다. 이것도 오만이다. 지금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조치는 했을 거예요. 피싱 기법도 공격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로그인을 할 때는 잠깐만 지금 내가 왜 로그인하는 거지? 이 페이지는 뭐지? 내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더라? 여러분들 자각몽 꾸는 거 방법 아세요? 꿈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꿈이다, 이거를 깨닫는 방법. 끊임없이 지금 꿈꾸는 상황인지를 체크하는 거래요. 잠깐만, 지금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지? 지금 여기가 꿈인가? 이걸 자꾸 체크하는 거야. 그것처럼 잠깐만, 내가 지금 왜 로그인을 하는 거지? 경각심을 갖고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짜 피싱 중에서도 무서운 피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동의 은행에서는 실제로 정부 공무원을 사칭한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 지금 어디 공무원인데요, 지금 당신 핸드폰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대요. 악성 코드도 아니야. 이거는 팀뷰어 알죠? 제가 보내는 팀뷰어 있거든요. 잠깐 팀뷰어 좀 설치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 계정 넣어 보시겠어요? 해가지고 팀뷰어 접속해. 그리고 나서 OTP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에. 팀뷰어로 OTP를 직접 가져간대요. 사실 이거를 해킹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사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에 당하면은 최면에 홀린 듯이 한대요. 이게 가족 계획에서 나온 게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주목. 혹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주목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 바로 끊으십시오. 한번 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진짜로. 자, 그러면 해커들은 정말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세요? 해커들도 해커를 해킹합니다. 가짜 POC 익스플로이트로 악성 코드로 뿌린다. 이게 뭐냐면 POC 코드라는 거는 취약점을 증명하는 용도의 코드거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POC 코드를 다운받아서 무지성으로 실행을 합니다. 사실 저도 반성을 좀 하지만 여러분들 해킹 공부하시다 보면 깃허브에서 파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죠. 그게 무슨 코드인데? 몰라, POC래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이 POC 코드가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의심을 조금 덜 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를 읽어보면 되잖아요. 소스 코드가 길면 그게 우리가 다 검토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속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POC 코드가 컴파일이 된 상태로, 컴파일이 된 실행 파일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POC 코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저도 섬뜩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코드를 그냥 받아서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해커들도 해커를 해킹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해커들은요, 속이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항상 우리가 자각몽 꾸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파일을 실행하거나 로그인할 때는 경각심을 한번 가지자.
이런 거 보면은 참 해킹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해킹이 무슨 재미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좀 이런 기발함?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와, 어떻게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봐도 야, 진짜 천재다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해킹 기법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와요.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조금 감탄하고 뭔가 예술작품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기법들도 있구나. 해킹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억대 연봉? 다 거짓말입니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